검은 사제들의 후속작 검은 수녀들이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개봉을 했습니다. 검은 시리즈의 판권은 검은 사제들의 제작사였던 영화사 집의 소유이기 때문에 검은 수녀들은 원작자인 장재현 감독의 참여 없이도 자체적인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컬트의 불모지에 가까운 한국에서 사바와 파묘로 연달아서 증명이 되었듯 장재현식 오컬트의 완성도는 장재현 감독 개인의 능력에 많은 부분이 의지되어 만들어졌을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현 감독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이번 검은 수녀들이 과연 검은 사제들의 공식적인 후속작에 걸맞는 작품이 될지 우려가 되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이 현실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은 수녀들처럼 비현실적인 현상을 담은 이야기에서는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풍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일상의 풍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잘 묘사되었을 경우 관객들은 비일상의 허구적인 위협들이 현실적인 일상으로 넘어오는 공포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성공적인 오컬트 물들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일상을 살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비일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작품 속 세계에는 이미 우리의 현실을 똑닮은 일상의 세계가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에 비일상적인 세계에서 발생한 저 위협들이 우리의 현실로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실체성을 가진 공포감을 일상의 요소를 통해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본격적인 구모의식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틈틈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풍경들이 교차되면서 지나갔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과 비일상 사이의 접점을 제시하여 허구적인 공포의 현실적인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비일상적인 세계의 사건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현실적인 공포를 느낄 이유는 전혀 없어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검은 수녀들의 문제는 이러한 일상에서 비일상으로의 요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검은 사제들의 도입부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명확해지는데 로마에서 건너온 구마 사제들이 서울의 도심을 누비다가 12영상을 놓치던 초반 전개와 다르게 검은 수녀들은 처음부터 어딘지도 모를 외딴 공간에서 따로 떨어진 채로 구마의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신부들의 시원찮은 실력을 답답해하던 수녀 유니아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는 듯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입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전부였었죠. 검은 수녀들의 구마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건 물론 연출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영화 속의 사건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감정을 이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서사상의 빈약함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영화 속의 구마가 실패하면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으로 험한 사건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그런 실체적인 공포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영화는 시종일관 평범한 일상과는 상관이 없는 외딴 공간에서 오직 주인공들과만 상관이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니 관객 입장에서는 저 구마가 실패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남일 같은 따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런 보상도 없을 텐데. 검은 사제들에서 아가토의 스승인 김범신 베드로 신부는 구마 사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적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채로 평생 동안 은둔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도 정말로 구마 사제의 길을 걷겠느냐고 마지막으로 아가토의 다짐을 물어보죠. 그렇게 검은 사제로 거듭난 아가토의 모습에는 어두운 곳에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숭고함은 그들이 영화의 주인공, 즉 영웅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멋지고 숭고하기만 한 영웅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검은 수녀들이 이야기적으로 실패한 이유 역시도 주인공 유니아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멋지고 숭고한 모습만을 보여줬었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웅은 평범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특별한 능력과 용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에게서 자신과 닮은 모습을 찾아내고 날 닮은 영웅이 내가 이뤄내지 못한 특별한 일들을 대신 이뤄주는 데에서 감동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검은 수녀들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베드로 신부가 그토록 구마에 힘썼던 것은 자신이 아끼던 성가대원을 부마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의 신경질과 조바심을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결국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숭고함을 느끼도록 만들죠. 반면에 검은 수녀들의 주인공 유니아 수녀가 부마자를 구하려는 이유는 딱히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한 학생의 부마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구해줘야 한다라는 대의명분만이 있을 뿐 유니아 개인의 입장에서 이 구마에 자신까지 희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격한 구마를 수행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던 유니아는 그렇게 완벽한 모습에 자기희생적인 면모까지 더하며 마침내 성녀에 가까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저는 빈틈없는 그 모습에서 과연 어떤 관객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과는 상관없는 남일처럼만 느껴지며 원래는 긴박해야 할 구마의식 역시도 시종일관 맥 빠지는 풍경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바라보면 스승 캐릭터는 물론이고 제작 캐릭터들 또한 감정이입의 여부에 있어서 두 작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아가토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은 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마 사제로 거듭나는 과정과 매끄럽게 연결되지만 검은 수녀들에서 미카엘라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와 강박의 해소는 그녀가 구마 수녀로 거듭나는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솔직히 감정적으로 깊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검은 수녀들에서는 스승에게도 제자에게도 심지어는 부마자에게도 별다른 감정적인 연결점이 없어서 관객이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 내부의 이러한 문제점들과는 별개로 손익분기점이 160만 명일 정도의 상당한 저예산으로 이 정도의 대가를 뽑아낸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천만 인구의 국가에서 매번 손익분기점이 300만 500만인 영화가 그토록 자주 만들어졌던 것은 절대로 지속이 불가능한 거품이 낀 상태였으니까요. 어쨌든 완성도 자체는 실망스러웠으나 비주류인 오컬트 장르로 시리즈물을 만들어냈다는 점, 또 소규모의 제작비로 꽤나 괜찮은 씬들이 포함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점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잘 이어져서 강동원과 전여빈이 팀을 이루는 검은 유니버스 후속작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